오늘 강의 주제는 휜다리 교정술인데요.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이 다 안쪽으로 휘어있는 O자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휜다리라고 정의를 하는 것은 다리를 모으고 섰을 때 양다리 사이가 7cm 이상을 벌어져 있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요 다리가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지고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내반슬이라고 합니다. 이 진단을 하게 되는 데는 정말 중요한 게 하지 엑스레이를 찍는 게 중요합니다. 스탠딩 상태에서 엑스레이를 찍는데요. 엉덩이 관절의 중심하고 발목 관절의 중심을 연결한 선이 저 노란색 실선인데 그 실선이 무릎의 관절의 중앙을 통과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체중 부하선이라 하는 거고요. 이 선이 무릎의 중앙을 통과하면 정상이고 무릎의 안쪽을 통과하면 내반슬, O자형 다리라 하고요. 무릎의 바깥쪽을 통과하면 외반슬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분들, 남자분들 90%는 내반슬이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얘기하는 이 휜다리라 하면은 안쪽으로 휘어있는 내반슬만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휜다리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일단 보기에도 좀 좋지 않죠. 많이 휘면 휠수록 다리 길이도 짧아지고요. 키도 좀 작아지게 되고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한쪽에 다리가 휘어 있으면 그 휜다리 쪽으로 기계가 한쪽이 마모되듯이 똑같이 힘이 한쪽에만 걸리니까 그쪽만 계속 쓰거든요. 그쪽만 계속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내반슬이 진행하게 되고 내반슬이 진행한다는 것은 하중에 한 곳으로만 걸리니까 그 안쪽 관절에만 계속 연골이 깎여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만 퇴행성 관절염이 반복해서 생기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심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술까지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지금 29세 여자의 다리고요. 요거는 39세 여자의 다리거든요. 비슷한 체형의 다리인데 다른 사람이긴 합니다.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다리가 벌어지게 되죠. 초창기 20세 때 여자의 다리는 외견상 보기에는 참 이뻐 보이는데 약간 휘어져 있는 다리가 되고요. 요 엑스레이를 보면은 지금 왼편 엑스레이는 무릎의 약간 안쪽을 통과하지만 오른쪽은 심하게 무릎 안쪽을 통과하죠. 이거는 내반이 많이 진행이 된 겁니다. 더 진행하면 이렇게 되겠죠. 아까 다리에서 15년 정도 지나면 이런 다리가 되고요. 이렇게 뼈의 변형이 다 생기면은 결국은 인공관절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휜다리를 교정해야 되느냐? 이렇게 진행하지 않도록 2단계, 3단계에서 우리가 관절에 수술을 해줌으로써 100세까지 살게끔 관절의 기능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이 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을 그러면 예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왜? 엄마 뱃속에서 갖고 나온 연골이 한번 손상되면 평생을 갖고 가야 되는데 손상이 한번 되면은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는 줄기세포라든가 여러 가지 DNA 치료라든가 그런 치료는 그러면 뭐냐? 결론을 얘기하면 연골 재생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은 돼요. 그러니까 아픈 건 좀 줄일 수 있지만 연골이 자라나지는 않아요. 퇴행성 관절염의 첫 번째 증상은 일단 계단 올라갈 때 아픕니다. 내려갈 때 아프기 시작하고요. 좀 쉬면 좀 좋아지고 가벼운 산행을 하면은 좀 뻐근하다가 집에 와서 쉬면 나아지고 그러다가 조금 더 진행하면은 평지를 걸을 때도 조금씩 오금이 당기게 되는 증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릎을 구렸다 폈다 할 때 뻑뻑하게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더 진행을 하면은 약을 먹어도 관절약을 먹어도 한 30분 정도 좋아지고 하루 종일 아프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관절염이 2기 이상 진행됐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정상이에요. 무릎 안쪽하고 바깥쪽 관절을 보면은 관절 간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른편 이제 내시경 소견인데 둥그렇게 보이는 그 대퇴골과 밑에 경골 부위가 전부 다 동그랗게 하나도 다른 게 없이 보이고요. 가운데 선처럼 보이는 것은 반월상 영복판이라고 하는 물렁뼈입니다. 이렇게 보여야 정상인 거고요. 1단계는 엑스레이상은 잘 모르시겠지만
바깥쪽 관절보다는 안쪽 관절이 조금 좁아진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시경 소견에서는 마치 자갈밭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오돌토돌한 느낌이 좀 있죠. KNL 그레이드 2는 앞서 본 사진보다는 좀 더 내반이 진행되어 있고 무릎 안쪽이 좀 더 휘어져 있고요. 연골 위쪽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위쪽에 연골이 깎여 나가서 마치 부분적으로 결손이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2단계 정도 됩니다. 이거는 3단계인데 엑스레이상 보면은 무릎 안쪽이 더 많이 좁아져 있죠. 그리고 내시경 소견상에서는 아예 하얀색으로 보이는 연골이 전부 다 없고 동전 모양으로 푹 패여져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한 3기 정도 되고요. 4기는 뼈의 변형이 전체적으로 다 있으면서 뼈가 이제 골극이라 해서 비정상적인 뼈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체중을 받는 위치에 따라서. 내시경 소견은 마치 그 달 표면의 분화구를 보는 것처럼 전부 다 이렇게 다 깎여서 없어진 소견을 보이죠. 이 정도 되면은 인공 관절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치료의 목적은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로 진행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반이 있기 때문에 다리가 휘어 있기 때문에 한쪽 관절만 급격하게 진행되는 소견이 보입니다. 그래서 2단계, 3단계 관절염이 있을 때 이걸 4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휜다리 교정술입니다. 옛날에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살라고 했어요. 연골 주사 쓰고 아프면은 진통제 드리고. 근데 요즘 좀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한 7, 8년 전부터는 관절염이라는 게 회복이 되지 않는 건데 그러면은 조기에 안쪽으로 휘어져 있는 다리를 똑바로 펴주면은 체중이 바깥쪽으로만 갈 수만 있다면 바깥쪽 관절은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썼으니까 그 관절로 또 한 30년 정도 쓰지 않을까. 그래서 이 휜다리 교정술을 약 한 7, 8년 전부터 좀 하기 시작을 했고요. 요즘은 굉장히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물리치료하고 약물치료하고 연골주사도 써봤을 때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무릎 관절 내부에 어떤 구조물의 이상이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고 엑스레이상에서 좁아져 있으면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MRI를 찍어서 MR상에서 연골판, 반홀상 연골이 찢어진 게 있는 건지 십자인대는 정상인지 바깥쪽 연골은 정상인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하게 되고 그 검사 결과에서 바깥쪽 연골이 정상이고 반홀상 연골에 손상이 동반되거나 연골이 안쪽에만 손상이 있을 때 그리고 각도상 내반 변형이 7도 이상일 때 그럴 때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 수술은 반드시 내시경하고 같이 합니다. 그냥 휜다리 교정술만 하면은 보험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관절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제 눈으로 보고 엑스레이를 심평원에 보내가지고 이 사람 관절염이 있으니까 내가 휜다리 교정술을 했으니까 보험 청구를 하면은 100% 삭감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았듯이 MRI 상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내시경 상에서 손상된 연골이 있는 것을 보여주면 보험 적용이 돼요. 그래서 휜다리 교정을 양쪽을 다 보험 적용을 안 하고 수술하면 2천만 원 정도 듭니다. 근데 보험 적용을 하면은 한쪽당 한 150만 원 정도만 하니까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반드시 내시경을 해서 손상이 있는 경우만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술을 하면서 연골 성형술이라는 걸 같이 합니다. 손상된 연골을 다듬어주는 수술을 하고 아까 그 동전 크기 모양의 손상이 보였었죠. 그 정도 크기면 내 연골을 거기다 이식하는 것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연골은 지금 살아있는 연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식하면 살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연골을 배양하거나 다른 사람의 연골을 집어넣는 건 안 돼도 내 연골을 떼가지고 붙이는 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수술을 하면서 그런데 그것만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무릎이 결국은 휘어져 있는데 그쪽에 또 하중이 걸리잖아요. 또 깎여 나가니까 휘어진 다리를 똑바로 하는 수술까지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휜다리 교정기구인데요. 무릎의 안쪽에 약 한 3cm 정도의 절개를 하고 그 쐐기 모양으로 그 뼈를 벌린 다음에 그 뼈 벌린 자리에는 내 뼈가 아니고 인접뼈를 이식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뼈를 이식을 해서 이런 오른편에 보이는 고정기구로 고정을 하게 되죠. 수술 전에 무릎축이 무릎의 안쪽을 지나갔다가 수술 후에는 무릎 관절의 바깥쪽으로 지나간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수술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전에
영상을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수술 전하고 이제 마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교정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요. 피부 절개를 하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조직을 지금 이제 그 절골술이라 해서 뼈를 벌리기 위해서 지금 쇠를 집어넣은 거고요. 기계로 마킹을 하고 저 망치로 좀 쳐가지고 좀 뼈를 좀 벌렸죠. 벌린 다음에 거기 이렇게 구멍이 넓은 데를 이렇게 지금 드릴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고요. 그 비어 있는 공간에는 이제 우리가 뼈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뼈를 이식할 때도 망치를 씁니다. 왜냐하면 빡빡하게 넣어줘야지 유압이 잘 일어나거든요. 좀 무식하죠. 이렇게 해서 임팩터를 가지고 뼈를 이렇게 촘촘하게 넣어줘야 지금 뼈가 다 들어가서 빈 공간이 안 보이죠. 피부 절개는 약 한 3cm 정도만 일어납니다. 수술 시간은 내시경까지 포함해서 한 1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고요. 저는 한 500명 정도 수술을 했고요. 지난 한 7년 동안 이 수술할 목적이 뭡니까? 인공관절을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 수술하는 거잖아요. 아직 인공관절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조금 아프시지만 그냥 내 무릎을 갖고 쓰겠다는 분이 대부분이세요. 그럼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21살 된 대학생인데 다리가 하도 예뻐서 사진을 좀 찍어봤어요. 대퇴골의 이제 체중 중심선이 보면 무릎의 좀 바깥쪽을 통과하잖아요. 체중이 바깥쪽으로 가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중앙으로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중앙보다 약간 바깥쪽으로 이동을 해서 바깥쪽 관절을 쓸 수 있게끔 교정을 하는데 각도로 따지면은 외반 2도 정도까지 교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뼈에 유압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병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골다공증 검사하고 피검사상에서 유압이 안 일어나는 사람들은 못하고요. 두 번째, 너무 뚱뚱하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게 비대하면은 이 무릎 뼈 이식하는 관절이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유압이 일어나야 되는데 유압이 일어나기 전에 그 축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는 남자는 100kg, 여자는 80kg 이상은 수술 안 합니다. 여러분 중에 80kg는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이제 그 너무 바루스가 심한 경우니까 내반 변형이 심해서 우리 축이 최소한 무릎 끝에는 걸려야 되는데 그 걸리지 못하고 아예 벗어나 있는 경우에는 교정하는 각도가 한 15도 이상 벌어져 있는 경우에는 뼈를 채워 넣어야 되는 게 너무 많이 채워 넣기 때문에 그러면은 뼈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힘줄하고 신경을 같이 벌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따라오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혈류에 장애가 생기고 마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각도를 너무 많이 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는 저희가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52세 여자 환자분인데 이제 MRI상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찢어진 게 보이잖아요. 연골 파열이 되고 여기 밑에 하얗게 보이는 거는 뼈가 손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시경 소경 보니까 동전 모양의 그 구멍이 빵 뚫려 있고 위에도 약간 자갈밭처럼 변형이 있어서 휜다리 교정 수술을 했습니다. 이분은 양쪽을 같이 했는데요. 수술 전 엑스레이에서 수술 후가 변형이 교정된 게 관찰이 됐고요. 이분은 수술 전 엑스레이하고 수술 후 엑스레이입니다. 52세 여자분인데 수술 후 2달 후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저한테 왔어요. 원장님 저 어때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이뻐지셨어요. 다리만. 그리고 다음 사례는 이제 55세 여자인데 무릎 안쪽에 MRI상에서 보면 까맣게 보이는 게 보이는데 저건 이제 연골이 깎여 나갔을 뿐더러 연골이 깎여 나갔는데 자극이 되니까 뼈에 이제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 이런 건 이제 관절염 단계로 따지면 3기 정도 됩니다. 내시경상에서는 안쪽에 있는 이 물렁뼈가 완전히 찢어졌고 위아래가 다 손상이 된 환자였었는데 이것도 역시 한쪽만 수술을 해서 수술 전에는 이렇게 휘었던 게 이쪽은 이제 한쪽만 수술을 하셔서
오른쪽 다리는 똑 펴졌고 왼쪽은 좀 휘었잖아요. 이분이 2주 전에 반대편 무릎을 수술했어요. 그래서 이제 양쪽 다리 사진이 아직은 없습니다. 이게 이 수술이 하고 나면 다리가 좀 길어져요. 그래서 보통 교정을 하게 되면 1cm 정도 길어지는데 그러면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한쪽 다리는 길고 한쪽은 짧으니까 옛날에는 한쪽 손상된 부분만 하다가 그 환자분이 요구하면은 반대편 무릎을 1년 후에 하든지 이제 6개월 후에 했었는데 요즘은 환자가 원하면은 양쪽을 동시에 합니다. 어차피 고생할 거 한꺼번에 하자는 생각도 환자분도 있고 또 이제 저도 기술이 좀 발달해서 옛날하고 다르게 좀 뼈를 컴팩트하게 넣는 기술도 있고 째는 것도 좀 덜 째고 그 다음에 그 뼈를 이렇게 절골시킬 때 쓰는 소라고 해서 그 드릴이 있거든요. 그 드릴도 굉장히 얇은 거를 써서 뼈에 손상을 좀 적게 주다 보니까 수술 후의 경과가 옛날에 수술할 때보다 지금 수술하는 게 훨씬 더 좋아서요. 양쪽 무릎을 동시에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수술하고 나서는 1주에서 2주 정도 깁스를 고정하고요. 수술 후 4주 정도는 목발 보행을 하고 깁스를 떼고 나서는 뼈를 이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뼈가 내 뼈로 되는 데는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어느 정도의 뭐라 그러죠? 강도로 갖게 되려면 되게 6주 정도가 지나야 되거든요. 근데 6주까지는 기부스 할 수는 없으니까 1주 정도 기부스하고 나머지 한 5주 정도는 보조기를 차고 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면은 웬만큼 걷고 가는 게 가능하고요. 산행이 가능하려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가능하고 6개월 정도면은 제 무릎처럼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계를 넘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 단계를 넘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심하게 뼈에 변형이 생기고 퇴행성 관절염 4기인데 이거는 인공관절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약을 조기에 쳐서 관절 변형을 예방해야 되듯이 퇴행성 관절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연골이 다시는 재생되지 않고 조금씩 변형이 더 진행되어 가는 거니까 적절한 시기에 약물요법이나 어떤 치료에도 효과가 없고 계속 아프다 하면은 이런 휜다리 교정술을 해서 더 이상 뼈가 변형이 돼서 앞으로 사는데 지장이 있게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고요. 요즘의 의료의 추세는 이렇게 해서 조기에 관절을 교정해 주는 게 더 나은 환자를 위하는 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추세입니다. 요건 인공관절 기구 저희 병원에서 쓰는 걸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